여기서 태어난 친구들은 영어가 너무 자연스럽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구성이 원리가 되는지를 사실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냥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 한국말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데 한국말의 구성 원리에 대해서 막 생각을 해 봤겠어요, 저희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이게 말이 되면은 그냥 이게 자연스러운 거고 말이 안 되면은 자연스럽지 않은 거잖아요. 우리가 굳이 이 한국말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서 살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영어가 어렵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20 대가 넘어서 호주를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는 영어 자체가 외국어란 말이죠. 아무리 한국에서 공부를 많이 했었어도 아직도 저는 이게 외국어죠. 그래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원인 분석을 해 봤죠. 도대체 이게 영어가 왜 어렵나.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가장 큰 원인은 봐서 철학적인 접근이에요. 철학적인 접근. 이게 무슨 생뚱맞은 소리야. 철학적인 접근이라니.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양 사람들의 마인드랑 동양적인 마인드가 달라요.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이 다르듯이 서양식 사고와 동양식 사고가 다릅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이그젬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우리 주소 물어보잖아요. 너 주소가 어디야? 라고 물을 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는 뭐 서울시 강남구 뭐 도곡동 뭐 무슨 뭐 해란로 뭐 예를 들어서 뭐 타워팰리스 뭐 602동 601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일 크게 먼저 나오는 게 서울시 가장 크게 나오죠. 서울시 강남구 그다음에 조그마한 동이 나오죠. 강남구 그다음에 뭐 무슨 뭐 로 그다음에 아파트가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조그맣게 점점 큰 게 먼저 나오고 서울시가 나오고 그다음에 동은 제일 나오고 그다음에 아파트 나오잖아요. 그런데 호주 같은 경우에는 너 어디 살아 물어보면 제일 뭐 유닛 4, 뭐 유닛 6 제일 조그만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스트리트 넘버가 나오죠. 32 뭐 무슨 스트리트 그 다음에 뭐 서버브 나오죠. 뭐 로즈 뭐 스트라필드 뭐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점점 커지잖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왜 한국에서 왜 우리 말 물어볼 때는 서울시 강남구에서 점점 큰 게 먼저 나오고 점점 줄어드는데 왜 호주에서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먼저 나오고 점점 커지냔 말이죠. 이게 이유가 뭘까요? 이거를 생각을 해보죠. 이게 어렵지 않잖아요. 왜 영어식 사고는 뭘까? 이게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너 어제 뭐 했어? 라고 물어보면은 나는 학교에 갑니다 라고 하잖아요. 나는 학교에 간다.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오늘 나는 학교에 간다. 그럼 나는 영어로는 I go to the school이죠. I go to school. 그러면은 이게 정말 신기한 게 우리는 학교라는 걸 먼저 떠올릴 수가 있어요. 학교라는 큰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고 그 다음에 내가 가고 있는 장면이 떠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주소를 떠올릴 땐 것처럼 서울시 강남구처럼 큰 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조그만 게 나오는 거예요. 나는 학교라는 큰 객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내가 가고 있는 장면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어는 어때요? I가 먼저 나오죠. I. 내가 먼저 나옵니다. 내가 나오고 go, 걸어가고 있는 게 나와요. 그리고 나서 큰 학교가 나옵니다. 이게 마치 연극이나 뮤지컬로 따지면 스포트라이트가 먼저 내가 탁 동그랗게 비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걸어가고 있는 게 조금씩 커집니다. 스포트라이트가 점점 커지다가 나중에 학교가 나와요. 큰 학교가 나오면서 스포트라이트가 완전히 이렇게 커지게 되는 거예요. 점점 스포트라이트가 커지면서 내가 처음에는 나 혼자만 이제 있다가 점점 커지게 되는 이 사고방식이거든요. 그러면 근데 이 소리를 왜 자꾸 하는 거야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영어식 사고예요. 이게 바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 왜 독해 같은 거 할 때 막 뒤에서부터 해석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I go to school 하면은 나는 학교 맨 뒤로 갔다가 학교에 갔다. 이렇게 해서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가잖아요. 한국말로 번역을 하는 사람들 다 그렇게 뒤로 갔다가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어식 사고는. 내가 중심적인 사고인 거예요. 내가 중심적인 사고. 나라는 사람이 이 세상, 이 우주의 중심이고 내가 걸어가고 있는데 그 다음에 대상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동양식 사고는 그게 아니에요. 동양식 사고는 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중요하지가 않고 그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국가가 더 중요하고 부모님이, 가정이 중요하고 사회가 중요한 거죠. 이게 철학적인 사고가 녹아져 있는 건데, 이게 옛날로 따지면은요,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게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 뭐 플라톤 이런 철학까지 갑니다. 이게 보통 뭐냐면 서양 철학을 보게 되면 보통은 인간 중심적 사고예요. 인간, 즉 인문학적인 사고란 말이죠.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실존주의적인 철학, 즉 내가 어떻고 나는 어떻고 이렇게 나 중심적인 사고, 즉 개인주의적인 사고 철학이 발달하게 됐어요. 이게 서양 철학의 뼈대가 됩니다. 이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떤 사고를 일으킬 때 굉장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논리라는 말이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전자레인지에서 이제 어떤 음식을 데운다고 했을 때 첫 번째 스텝 1, 뭐 문을 연다. 스텝 2, 음식을 넣는다. 스텝 3, 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전자레인지에 뭐 좀 데워하면은 그냥 거시기 있잖아. 그냥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눌러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그게 우리가 비논리적인 게 아니에요. 동양식 사고는 바로 통찰적인 사고가 가능합니다. 스텝 1에서 굳이 스텝 2를 거치지 않아도 스텝 5로 바로 갈 수 있는 통찰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학교에 갔다가 미국 사람들은 학교를 바로 떠올릴 수가 없어요. 나는 내가 있으면 가고 있는 게 가야, 스텝 2가 가다, 고가 나와야 학교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로 학교가 먼저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서양식 사고예요. 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스텝 2, 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스텝 3, 그 다음에 스쿨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동양식 사고는 바로 단계를 건너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통찰적인 사고. 이게 이황, 이이 뭐 이런 사람들처럼 동양 철학은 바로 이런 그 스텝 2, 스텝 3처럼 그 서양식 기계적인 사고가 아니라 통찰적인 사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동양 사람들 머리가 좋은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통찰적인. 그래서 이게 또 창의성과도 연결이 되는 건데, 사실 그 부분은 또 제쳐주더라도 이게 바로 영어와 언어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영어. 그래서 우리는 조사가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나 갔어 학교에를 하든지 나 학교에 갔어 라고 하든지 순서를 바꿔도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말은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영어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영어는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서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영어식 사고와 한국식 사고의 차이점에서 기인했다는 겁니다. 자, 다음 편부터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서 연습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